바세린을 잘 활용하면 얼굴 주름 제거에 큰 효과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방법들은 효과가 너무 좋아서 화장품 회사나 피부과에서도 쉽게 공개하지 않는 비법입니다. 오늘 저는 좀 더 많은 분들이 피부 주름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피부과 원장 경력 30년의 노하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세린은 절대 얼굴에 그냥 바르면 안 됩니다. 오히려 피부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알려드릴 방법대로 해야 주름을 부드럽게 없앨 수 있습니다. 그냥 바르면 망치지만 제대로 바르면 몇십만 원짜리 화장품보다 훨씬 뛰어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바세린을 똑똑하게 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가장 중요한 부작용을 막는 주의사항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걸 모르면 아무리 좋은 바세린도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피부 타입별로 사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지 않으면 오히려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소중한 당신의 피부를 올바르게 지키는 방법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바세린이 왜 피부 주름에 큰 효과가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바세린의 시작은 1800년대 미국이었습니다. 석유 시추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상처난 피부에 기름 찌꺼기를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상처가 빠르게 아물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화학자 로버트 체스브로는 이게 뭘까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끈적한 찌꺼기 속에서 깨끗하고 순수한 성분을 추출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페트롤라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세린의 탄생이었습니다. 바세린은 출시된 지 10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서 사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때 바세린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석유 찌꺼기로 만든 거 아니냐, 인체에 해로운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 걱정은 완전히 오해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바세린은 3중 정제 과정을 거칩니다. 모든 불순물과 유해 성분을 완벽히 제거합니다. 남는 것은 깨끗하고 안전한 페트롤라툼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도 정제된 바세린은 인체에 무해하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유럽연합도 엄격한 기준을 세워 정제된 페트롤라툼만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쓰는 바세린은 안전합니다. 걱정 없이 피부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체스브로는 바세린의 안전성을 증명하기 위해 매일 바세린을 먹었다고 합니다. 피부에도 잔뜩 발랐습니다. 그는 무려 96세까지 살았습니다. 무려 여러분께 바세린을 드시라고 권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일화는 바세린이 얼마나 안전한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바세린은 화려한 포장도 없습니다. 비싸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기본에 충실한 제품입니다. 순수한 보호막을 만들어 피부를 지켜주는 든든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바세린도 잘못 쓰면 독이 됩니다. 그냥 바르는 것과 제대로 활용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그 차이를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바세린을 알게 된 지금, 이제부터는 제대로 내 피부를 보호해 봅시다. 많은 분들이 바세린이 주름에 좋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왜 좋은지 정확히 아시는 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바세린은 피부를 촉촉하게 해주는 보습제입니다. 하지만 이 보습 방식이 다른 화장품과 다릅니다. 보습제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수분제입니다. 피부의 수분을 끌어당겨 촉촉하게 만드는 성분입니다. 히알루론산, 글리세린 같은 성분이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공기 중 수분을 끌어오거나 피부 속 수분을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바르면 촉촉함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수분이 다시 날아갑니다. 그래서 잠깐은 촉촉해도 오래 가지 않습니다. 둘째는 피막 형성제입니다. 피부 표면에 얇은 막을 만들어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꽉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바로 여기에 바세린이 속합니다. 바세린은 투명한 보호막을 만들어 피부 속 수분이 증발하지 않게 지켜줍니다. 마치 랩을 씌운 떡처럼 수분을 가두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피부가 오랫동안 촉촉하게 유지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바세린은 수분을 공급하는 제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피부에 이미 있는 수분을 지키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바세린을 단독으로 발랐을 때는 극적인 변화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이미 메마른 피부에 바세린만 발라도 크게 촉촉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부 속에 수분이 충분할 때 그 위에 바세린을 덧바르면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막아주고 피부가 훨씬 더 탱탱하고 촉촉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바세린으로 잔주름을 개선하는 비밀입니다. 주름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굵고 깊은 주름은 바세린으로 어렵습니다. 보톡스나 레이저 같은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얕은 잔주름은 충분히 바세린만으로 눈에 띄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피부가 건조해지면 가장 먼저 생기는 것이 잔주름입니다. 표정주름과 달리 건조로 생기는 미세주름입니다. 이 잔주름은 피부 속 수분만 지켜줘도 다시 매끈해질 수 있습니다. 바세린은 바로 그 역할을 해줍니다. 수분을 꽉 붙잡아 피부를 매끈하고 탄력 있게 유지합니다. 하지만 순서가 중요합니다. 수분제를 먼저 바르고 그 위에 바세린을 덧발라야 합니다. 히알루론산 크림이나 수분 앰플로 피부를 적시고 그 위에 바세린을 얇게 펴발라야 최고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피부가 답답하고 트러블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바세린은 피부 위에 막을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잘못 쓰면 모공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세린은 피부 속에 수분이 충분할 때 마지막 단계에서 살짝 덧발라주는 것이 정답입니다. 이 기본 원리만 알아도 바세린의 효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수분을 채우고 막아주는 이 두 가지가 주름 관리의 핵심입니다. 비싼 화장품 못지않은 놀라운 효과를 단돈 몇천 원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바르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는 바세린을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꿀 조합 성분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히알루론산입니다. 우리 몸속에도 원래 존재하는 자연 보습 인자입니다. 수분을 강력하게 끌어당겨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시켜줍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히알루론산 양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피부가 메마르고 잔주름이 생깁니다. 히알루론산 성분이 들어간 수분크림이나 앰플을 먼저 바릅니다. 촉촉함이 느껴질 정도로 충분히 덧발라줍니다. 그리고 바로 그 위에 바세린을 얇게 펴 바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바세린을 두껍게 올리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바르면 오히려 답답할 수 있습니다. 소량만 얇게 고르게 펴 발라주세요. 히알루론산이 공급한 수분을 바세린이 껍질처럼 덮어 증발을 막아줍니다. 이 과정을 통해 피부 속 수분이 오래 유지됩니다. 피부가 촉촉해지면 자연스럽게 잔주름이 펴집니다. 특히 눈가 주름이나 입가 팔자 주름에 효과가 좋습니다. 저녁 세안 후에 수분크림과 바세린을 조합하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부가 쫀쫀하고 탄탄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히알루론산이 수분을 채우고 바세린이 수분을 지켜주는 것. 이 두 가지 역할이 완벽한 콤비를 이룹니다. 특히 겨울철 난방으로 건조해진 실내에서 피부를 지키는데 탁월한 방법입니다. 피부가 메말라 작은 주름이 생기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이 조합을 떠올리세요. 두 번째는 비타민 C입니다. 피부를 밝고 탄력 있게 만드는 데 중요한 성분입니다. 항산화 작용으로 노화를 늦추고 피부톤을 개선해 줍니다. 하지만 비타민 C는 공기나 빛에 노출되면 쉽게 산화되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C 앰플을 바른 후 바세린을 덧바르면 바세린이 보호막을 형성해 산화를 막아주고 피부에 흡수된 비타민 C를 더 오래 유지시켜 줍니다. 이 조합은 피부톤을 밝게 하고 잔주름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기미나 잡티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시중에서 비타민 C 앰플은 약국이나 화장품 매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제품을 선택할 때는 순도와 안정성이 높은 제품을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바세린은 일반 약국이나 마트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세안 후 비타민 C 앰플을 얼굴에 고르게 바르고 완전히 흡수된 후 바세린을 소량 덧발라 피부에 보호막을 씌워줍니다. 이렇게 하면 비타민 C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비타민C 앰플을 사용한 후 피부가 민감해질 수 있으므로 자외선 차단제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바세린은 소량만 사용하여 피부가 답답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이 조합을 꾸준히 사용하면 피부가 밝아지고 잔주름이 완화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피부 관리에 있어 꾸준함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나이아신아마이드입니다. 비타민 B3의 한 형태입니다. 피부톤을 고르게 하고 미백과 주름 개선에 탁월한 성분입니다. 특히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는 기능이 있어 피부를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드름 자국이나 잡티가 고민인 분들께 강력히 추천하는 성분입니다. 시중에서는 나이아신아마이드가 3%에서 10% 정도 함유된 앰플 제품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약국이나 온라인몰에서도 다양한 브랜드 제품이 있습니다. 제품을 고를 때는 성분표를 확인하시고 불필요한 향료나 알코올이 없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 방법은 세안 후 토너로 피부결을 정돈한 뒤 나이아신아마이드 앰플을 얼굴 전체에 얇게 펴발라줍니다. 충분히 흡수될 때까지 가볍게 두드려주세요. 앰플이 흡수된 후 바세린을 소량 손등에 덜어 손가락 끝으로 얇게 펴 발라줍니다. 특히 입가, 눈가, 목주름 부위에는 조금 더 신경 써서 덧발라주시면 좋습니다. 나이아신아마이드는 미백뿐 아니라 피부 장벽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바세린이 수분과 영양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면서 미백 효과가 더욱 오래갑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지성 피부나 여드름 피부인 경우 바세린을 너무 두껍게 바르면 모공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얼굴 전체가 아니라 건조하거나 특히 주름이 신경 쓰이는 부위만 소량 발라주세요. 또한 나이아신아마이드를 처음 쓰는 분은 농도가 너무 높은 제품보다는 35% 정도를 선택해 피부 반응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조합은 피부를 부드럽게 밝게 해주고 잔주름을 완화하는데 오래도록 도움이 됩니다. 꾸준히 4주 이상 사용하면 피부결이 고와지고 톤이 한층 환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 조합을 제대로 활용하면 비싼 미백 주사나 피부과 시술이 부럽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알로에베라입니다. 자연에서 얻은 탁월한 피부 진정 성분입니다. 햇볕에 탄 피부나 붉게 달아오른 피부를 빠르게 진정시켜줍니다. 또한 수분을 공급하고 피부 장벽을 강화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알로에베라 젤은 시중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약국이나 대형마트 또는 온라인몰에서 다양한 브랜드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제품을 고를 때는 알로에 함량이 높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수 알로에 함량이 90% 이상인 제품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가급적이면 향료나 색소가 없는 무첨가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사용 방법은 세안 후 토너로 피부결을 정리하고 알로에베라 젤을 얼굴 전체에 넉넉히 바릅니다. 특히 열감이 느껴지거나 민감한 부위는 한 번 더 덧발라주세요. 알로에 젤이 어느 정도 흡수되면 그 위에 바세린을 얇게 펴 발라줍니다. 바세린이 알로에 속수분을 피부 안에 가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조합은 특히 여름철 피부 열감이 많을 때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햇볕에 탄 피부나 붉어진 피부에 바르면 진정 효과와 함께 주름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겨울철에도 찬바람에 자극받은 피부를 부드럽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알로에 젤을 바른 후 충분히 흡수되도록 시간을 약간 주는 것입니다. 젤이 덜 마른 상태에서 바세린을 덧바르면 끈적임이 심할 수 있습니다. 흡수된 후에 얇게 바세린을 펴바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 조합을 꾸준히 사용하면 피부톤이 균일해지고 자극에도 강해진 피부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민감성 피부나 자주 붉어지는 피부를 가진 분들에게 강력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가성비도 뛰어나고 구하기도 쉬운 조합이니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세린은 얼굴에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생활 곳곳에서 정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작지만 강력한 꿀팁들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입술 관리입니다. 겨울철이나 환절기, 입술이 쉽게 트고 갈라집니다.
그럴 때 바세린을 입술에 듬뿍 발라보세요. 자기 전 바르고 자면 아침에 입술이 매끈하고 촉촉해집니다. 특히 입술 각질이 심할 때는 흑설탕을 살짝 섞어 크럽처럼 문질러 보세요. 입술 각질은 부드럽게 떨어지고 촉촉함은 오래 유지됩니다. 두 번째는 손톱 주변 관리입니다. 손을 많이 쓰는 분들, 설거지를 자주 하시는 분들, 손톱 주변 큐티클이 거칠고 트기 쉽습니다. 이럴 때 바세린을 손톱 주위에 발라보세요. 딱딱하고 갈라진 큐티클이 부드럽게 정리됩니다. 특히 밤에 바르고 면장갑을 끼고 자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세 번째는 향수 지속력 높이기입니다. 향수를 뿌렸는데 금방 사라지는 느낌 드셨죠? 손목이나 목 뒤에 바세린을 얇게 바르고 그 위에 향수를 뿌려보세요. 향이 훨씬 오래 지속됩니다. 또는 소형 공병에 바세린을 담고 향수를 몇 번 뿌려 섞어보세요. 작은 고체 향수처럼 언제 어디서나 가볍게 쓸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발 뒤꿈치 관리입니다. 겨울철마다 발 뒤꿈치가 갈라져서 고생하는 분들 많습니다. 특히 스타킹이 찢어지는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럴 때 자기 전에 발 뒤꿈치에 바세린을 듬뿍 바르고 랩이나 수면 양말을 신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뒤꿈치가 몰라보게 부드러워집니다. 다섯 번째는 마찰 부위 보호입니다. 겨울철 목도리나 코트에 피부가 쓸려서 붉어지거나 아픈 경험 있으셨죠? 목 주변이나 턱 아래 마찰이 심한 부위에 바세린을 살짝 발라보세요. 피부에 보호막을 만들어 마찰 자극을 줄여줍니다. 여섯 번째는 엉덩이나 허벅지 쓸림 방지입니다. 여름철 땀과 마찰로 허벅지 안쪽이 쓸리기 쉽습니다. 이럴 때 외출 전에 얇게 바세린을 발라주면 피부 보호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일곱 번째는 눈썹 정리입니다. 눈썹이 자꾸 흐트러지거나 뜨는 분들은 바세린을 소량 묻혀 가볍게 쓸어주면 눈썹이 자연스럽게 고정됩니다. 여덟 번째는 피부 보호 크림 대용입니다. 상처 주변이나 건조한 부위에 발라주면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작은 찰과 상이나 스크래치 부위에 바세린을 바르면 수분 손실을 막고 회복을 도와줍니다. 아홉 번째는 화장 번짐 방지입니다. 마스카라나 아이라이너가 흐르는 걸 방지하고 싶을 때 눈 아래에 아주 소량 바세린을 발라보세요. 피부에 방어막이 생겨 화장이 덜 번집니다. 열 번째는 귀걸이 착용 시 활용입니다. 귀걸이를 오랜만에 끼려고 할 때 귀 뚫은 구멍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귀걸이 바늘에 바세린을 살짝 묻히면 부드럽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 11번째는 비염 환자 코 주변 보호입니다. 감기나 비염으로 코를 자주 풀면 코 주변 피부가 헐고 아픕니다. 이럴 때 바세린을 얇게 발라주면 피부를 보호하고 자극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12번째는 눈가 주름 예방입니다. 자기 전 아이크림 대신 바세린을 소량 바르고 자면 눈가 건조함을 막아주고 미세주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단 너무 많은 양은 눈에 들어갈 수 있으니 아주 얇게 바르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처럼 바세린은 작지만 강력한 역할을 합니다. 단돈 몇천 원으로 이 많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거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생활 속 작은 습관으로 바세린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당신의 피부와 삶의 질이 한층 더 건강하고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바세린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바세린은 훌륭한 제품입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피부 타입에 따라 사용법과 주의점이 다릅니다. 지금부터 건성 피부, 지성 피부, 민감성 피부별로 어떻게 바세린을 써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성 피부입니다. 피부가 늘 당기고 각질이 잘 생기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바세린의 보호막 효과를 가장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세안 후 수분크림이나 앰플로 충분히 수분을 공급하고 그 위에 바세린을 얇게 덧발라주세요. 특히 눈가, 입가, 목주름 부위는 조금 더 신경 써서 발라야 합니다. 건성 피부는 수분이 쉽게 날아가기 때문에 바세린의 보호막이 큰 도움이 됩니다. 단 너무 두껍게 바르면 답답할 수 있으니 얇게 여러 번 덧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지성 피부입니다. 피지가 많고 번들거림이 심한 피부입니다. 이런 분들은 바세린 사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얼굴 전체에 바르면 모공이 막히고 트러블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성 피부는 건조하거나 특히 민감한 부위에만 소량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입술, 코 옆, 턱끝 등 극도로 건조한 부위에만 살짝 덧바르는 식입니다. 바세린을 사용할 때는 꼭 저녁에만 사용하세요. 아침에 바르면 화장이 밀리고 피지 분비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민감성 피부입니다. 조금만 자극해도 붉어지고 가려운 피부입니다. 이런 분들은 바세린을 사용할 때 특히 위생에 신경 써야 합니다. 큰 통 바세린을 손으로 떠서 쓰면 세균이 번식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스패츌러나 면봉을 이용해 깨끗하게 덜어 쓰세요. 또한 처음 바세린을 사용할 때는 소량을 귀 뒤나 팔 안쪽에 발라 이틀 정도 테스트해 보세요. 자극이나 알레르기 반응이 없다면 얼굴에 사용해도 안전합니다. 민감성 피부는 특히 향료나 첨가물이 없는 순수한 바세린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모든 피부 타입이 지켜야 할 공통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세안 후 수분 공급을 충분히 한 다음 마지막 단계에 바세린을 발라야 합니다. 바로 바세린부터 바르면 수분이 부족한 상태로 수분이 더 차단되어 오히려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바세린은 얇게 바르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껍게 바르면 답답하고 모공이 막힐 수 있습니다. 얇고 고르게 피부에 투명한 막이 씌워진 느낌이면 딱 좋은 양입니다. 셋째, 오래된 바세린은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분명 집에 오래 사용하지 않고 보관 중인 바세린이 하나쯤은 있으실 겁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나 뚜껑을 오래 열어둔 제품은 오염 가능성이 있습니다. 색이 변하거나 냄새가 이상하면 바로 버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넷째, 아침 사용은 가급적 피하세요. 낮 동안 땀과 피지가 나면서 바세린이 답답함을 줄 수 있습니다. 밤에 자기 전 피부 회복 시간에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째, 너무 잦은 사용은 피하세요. 피부가 스스로 수분을 유지하는 능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3에서 4회 정도 적당히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피부에 좋습니다. 이 5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내 피부 타입에 맞게 바세린을 활용하신다면 주름 완화와 피부 보호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습관이 당신의 피부를 10년 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알려드린 주름 제거를 위한 바세린 활용법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히알루론산 수분크림과 조합. 피부에 수분을 채운 후 바세린으로 보호막을 씌워 수분 손실을 막고 잔주름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둘째, 비타민C 앰플과 조합. 비타민C를 피부에 바른 후 바세린을 덧발라 산화를 막고 미백과 탄력 효과를 오래 지속시킵니다. 셋째, 나이아신아마이드 앰플과 조합. 피부톤 개선과 미백 효과를 나이아신아마이드로 먼저 채우고 바세린으로 그 효과를 가둬 노화 예방과 탄력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넷째, 알로에베라 젤과 조합. 알로에 젤로 피부를 진정시키고 바세린을 얇게 발라 수분과 진정 효과를 오랫동안 유지시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바세린 꿀조합 방법들 어떠셨습니까? 단순히 바르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바르느냐에 따라 효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바세린을 활용하면 수십만 원짜리 화장품 없이도 피부를 지킬 수 있습니다. 주름 예방, 피부 진정, 미백 탄력 개선까지 바세린 하나로 모두 가능하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피부를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작은 관심이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실제 생활에 바로 쓸 수 있는 소중한 이야기들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